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어떤 특정된 책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공감이 가고 이거는 나중에 꼭 다시 한 번 더 봐야겠다 라는 문구들을 따로 메모해 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몇 가지 추출해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버벅될 수도 있지만 그냥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다. 그 절대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진다. 정말 혼자 있어서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가장 진실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쩜 불공평함이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너도 불공평한 인생을 너 힘으로 역전시키는 통쾌함, 그것을 꼭 맛보길 바란다. 자기 삶에 매우 만족하는 사람은 모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메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거다. 삶에 만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관리에 성공해 자신의 일에서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또 성공한 이들은 시간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는 거다. 질문에 대한 답이 복잡하고 길지만 논리적인 답과 간단해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답이 있다면 진실은 간단한 답이 정답이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그저 그 마음과 친해져서 그 마음을 조용히 지켜봐라. 생각은 크게 하고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상황의 변화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답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은커녕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던진 질문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모든 가치와 혁신의 출발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결핍은 비교의 대상이 외부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결핍입니다. 감정의 양 끝은 이어져 있기에 의존성이 강할수록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하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걸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이 좋고 기쁜 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는 내 욕구를 먼저 충족했으면 좋겠어요. 갈등 없는 발전은 없다. 누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반기를 들지 않고서는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그 자체로 나쁜 개념이니 만무하다. 하지만 갈등을 유발한 자는 평화롭게 보였던 질서를 깼다는 이유로 바위에 계란을 던진 대가를 치른다. 혼자는 중심적으로부터 배제된 홀로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을 잠시라도 거부하는 적극적 자아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인물이 아니라 평범을 가장한 일상의 폭력이 연속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단절한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함께 밥 먹고 술 마시면 피곤하기 때문이다. 설마 사람 자체에 지쳐서이겠는가?
함께가 되면 관성적으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싫어서다. 내세울 것 많은 사람들의 무용담에 고개를 과하게 끄덕거리는 청중 역할을 피하고플 뿐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곁에 더는 서성이지 않는 것. 슬픔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저울로 한없이 번지는 것일 뿐 마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 속에 있는 진부한 감정들을 털어내고 싶다. 이를테면 타인의 감정과 행동이 주가 되어 나를 지배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대상을 원한다. 이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자기 대상으로 삼는다면 오래도록 너에게 든든한 존재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회복 탄력성은 바로 고무공과 같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도 안정적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이 불완전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반길 줄 알게 된다. 자신을 믿듯 사랑도 믿기 때문이다. 따라 마지막으로 언제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서로의 삶을 나누며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 사랑하는 것. 서로의 존재를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죽어라 견디다 보면 알게 된다. 정말 그 사람과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나의 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그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결국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딪힐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항수와 변수를 구분하는 게 좋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변수에 집중해야 한다.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는 저주가 된다. 하나를 선택할 때 버려야 하는 대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직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수만 개의 다른 직업을 버려야 한다. 버리는 게 많을수록 선택한 것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2% 부족한 듯 허름해 보이나 속으로 단단한 사람이다. 너가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면 그 길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더 힘들지만 그럴 때 너가 더 멀리 갈 것이다. 얼굴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면 표정도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다. 싫다보다 좋다는 단어가 많은 삶을 살고 싶다. 실패를 쌓고 더 좋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싶다. 감정의 파동을 삶의 리듬으로 여기며 즐기고 싶다. 커다란 어둠 속을 걷고 또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조각의 햇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언젠가는. 옆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공기가 따뜻해지고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드는 것은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감동이다. 낡은 사람이 되지 않고 깊은 사람이 되는 중.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 시간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겠죠. 주의해야 한다. 사랑에 빠질 때는 과연 그 남자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살펴야만 한단다. 이별이 남긴 아픔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다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사랑할 이유를 찾게 되기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혹은 굉장히 공감이 갔던 문구들을 읽어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책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봤던 그런 명대사들이나 이래저래 어디서 주워 들었던 좋은 말들을 또 따로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와 함께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행복한 저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